안무랑우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피프티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는 이 피프티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그러면 이제 그들을 피해자로 암시하는 듯한 방송을 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풀어야 될 숙제를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8월 28일 기각이 됐습니다. 피프티 측이 주장한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보호 의무 무시,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주장에 대해 모두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소송 비용 역시 피프티 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피프티 측이 항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 법적으로 더 다퉈보자고 한 거죠. 자, 이 사건과는 별개로요.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 8월 19일 방송 후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죠. 피프티를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죠. 재판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알이 더 조심스럽게 다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각 판결이 나온 후 또다시 시청자 게시판에는 성토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그 알 측은 후속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작진 역시 기존 제작진이 그대로 가게 될지 바뀔지 여부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알 후속편은 무엇을 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명해야 될까요? 그 알의 숙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프티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항고를 하긴 했지만 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프티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얘기한 이런 피해를 실질적으로 봤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 엇나갔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산 수입 누락 부분,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 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건강보호 의무, 이 부분 역시 이 피프티 가족들의 멘트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를 해줬죠. 근데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 자료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지원 부족입니다. 더 기버스가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결국 그 알은 부모와 더 기버스의 입장을 여과 없이 방송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검증이 없었죠. 그로 인해서 후폭풍이 있었고요. 그러니 다음 후속편을 만들 땐 이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과연 후속편을 만들면서 피프티 멤버들을 카메라 앞에 앉힐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자, 여기서 합리적 의심해 볼게요. 제작진은 왜 그런 방송을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후속편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편의 핵심은 멤버들을 직접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멤버들은 대중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 그래서 제작진이 그들의 입장을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편지를 낭독하며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그 알 입장에서는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고 보면은 피프티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죠. 그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들어준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알은 본인들의 방송 내용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었다니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럼 홀가분하게 멤버들을 출연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더 많이 담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기각이 됐죠. 자, 기각이 된 상태에서 항고를 했지만 이 상황에서 과연 멤버들이 무슨 말을 어떤 주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 알 첫 방송에서 했던 주장들은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장들이 재판 과정에 고스란히 다 포함됐지만은 다 기각이 됐으니까요. 그 멤버들이 아니더라도 과연 부모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표권 문제를 다룰지 여부입니다. 사실 피프티의 상표권 문제는요.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에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맞춰서 가족들의 이름으로 피프티 상표권이 출원이 됐다는 건 대중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이 정말 이대로는 활동 못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독자 활동을 준비 중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알은 이 핵심적인 내용을 방송을 진행하면서 배제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적인 내용이라 보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요. 누가 봐도 피프티에게는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을 과연 어떤 합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편에선 더더군다나 이 상표권의 이야기를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다음 편에서는 안성일 프로듀서가 직접 인터뷰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당초 안 프로듀서가 그 아래 인터뷰에 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대중의 관심이 쏠렸죠. 결과는 어땠죠? 치과 진료를 이유로 말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고요. 어떤 주장도 곡해될 수 있다고 서면 인터뷰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들었죠. 근데 그 이후에 후속편이 방송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흐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프로듀서를 카메라 앞에 앉혀야 됩니다. 이건 그 아래 숙제이기도 해요. 게다가 대신 나왔던 백모 이사 역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죠. 대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장을 쓰지 말았어야죠. 결국은 이걸 강행하면서 반쪽짜리 방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템퍼링을 어떻게 들여다볼지 여부입니다. 일단 이 템퍼링은요. 이미 피프티를 넘어서 K-팝 시장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실 문화특보까지 나섰어요. 자, 그런데 그 알은 템퍼링을 어떻게 들여다봤을까요? 전편에서는 가스라이팅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한테도 좀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게 저한테 제작진 연락을 와서 전홍준 대표의 인터뷰를 쓰겠다라고 양해를 구했고 저는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가스라이팅 그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그 결과 전홍준 대표는 합리적 근거 없이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를 여과 없이 그냥 허락해준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가스라이팅이 핵심이 아니라 템퍼링이 핵심입니다. 전홍준 대표의 주장은 템퍼링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고, 즉 피프티 멤버를 빼가려는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그 템퍼링 세력이 멤버들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템퍼링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알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취재를 확장시켜야 돼요. 워너뮤직 코리아 그리고 더 기버스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교보문고를 취재해야 됩니다. 자, 과연 그들이 그 알의 취재에 응할지, 그 알이 과연 그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이건 앞선 내용과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이들을 인터뷰이로 앉혀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알 먼저 편을 보면은요, 피프티를 옹호하는 이들은 죄다 익명 혹은 음성 변조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전 대표가 한 번도 월말 평가에 안 나왔다. 어트랙트가 부모가 준 반찬을 던졌다. 다 거짓이었죠. 그나마 얼굴이 나온 평론가가 누구였죠? 제프 벤자민. 근데 그는 CEO는 언제든지 새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MC 김상중. 멤버들이 소속사를 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싹 다 잘못되거나 굉장히 한쪽으로 경도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진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인터뷰 좌석에 앉혀야 됩니다. 하지만 이 피프티 취재 관련해서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믿고 인터뷰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자체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반응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그 알이 스스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매듭을 풀고 그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건 정확한 방송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제작진이 만드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등을 보다 명확하게 대중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